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처음에 인사 좀 하면서 시작할까요? 오늘 시장이 조금 기대 이상으로 꿀렁대가지고 아침에 조금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낙폭은 오전 처음에 어이쿠야 했던 것보다는 조금 뭐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 중심으로 뭐 현선물 매도는 계속되는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수급 보면은 10,000개 이상의 선물 매도, 뭐 지수는 딴 거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외국인들 선물 매도 매수 방향성과 그 크기 양만 보면 되는데, 오늘 만 개 정도 매도할 정도면 지수가 한 2, 30 정도 마이너스는 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뭐 그렇게 파니까 지수가 밀린다는 알겠는데 왜 밀리는 거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앞서서 1, 2부 때도 설명 많이 들으셨겠죠? 뭐 장이 오늘 왜 밀리는가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이게 다 늦게 지금 일어난 현상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어차피 장 밀리고 있는 거 우리 3시간째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밀렸고, 예, 지수가 이제 많이 밀렸다가 뭐 그래도 선물 매도는 계속되고 있는데도 폭은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뭐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좀 오늘 지난주는 사실 이제 중간에 뭐 하루 휴일도 있었지만 월수금 아주 잘 올라서 화요일 날 잠깐 멈칫했던 거 비하면 상당히 좋은 한 주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말 지나고 나서 물론 뭐 기대값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2,700을 넘었으니까 이제 뭐 갈 자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은 조금 주춤 모드로 월요일장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 시간대 지난주 딱 일주일 전이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젠슨 왕이란 CEO가 삼성전자 콜 테스트 실패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에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유전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한 50포인트 오르던 날이 딱 일주일 전이에요. 그때 우리가 에너지주나 뭐 이런 거 없으면은 슬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믿고서 투자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 믿고 좀 기다리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모소오대나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지만 이게 과연 5년 차 때 뭔가 해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모르죠.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 주식을 보면 아니 뭐 나무를 보면 이게 오를 수 있을 거다에 대해서 사실 뭐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데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그런 대나무의 성질처럼 여러분들의 종목이 당장 지난주 뭐 그 유전주도만 올라가고 난리 쳤을 때 내가 왜 기름이나 가스주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뭐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바짝 딱 오르고 뭐 일부 이제 주도 성격들은 화요일 수요일 오르다가 수요일 오후부터 좀 꺾이던가 아니면 금요일 날그 탐사 업체 대표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거의 다 꺾였잖아요. 그래서 뭐 지나고 나보면 오늘도 뭐 별반 강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일주일 전에 뭐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 또 별게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 또 돋보이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드릴 때뭐 로또라든가 초전도체 비슷하게 좀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영맥이 살아있는 재료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와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한 10시 정도 전후에서 원고를 만들어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그 이동 시간 중간에 조금 더 뭐 달라진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예. 오늘의 시장 주도 섹터는 이제 야놀자 시리즈. 야놀자가 미국에 상장한다 7월 달 이러다 보니까 야놀자에 인제 뭐 기본 투자 들어간 창투사들 개념들이 좀 세고요. 오늘 SKC가 아까 장중에 강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물론 뭐 SK그룹 자체가 오늘 또 그 제2의 소버린 뭐 이런 인제 이슈를 떠올리면서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뭐 SK스퀘어라든가 SK도 강해졌고 SKC도 굉장히 강했는데 뭐 SKC가 SK그룹 쪽의 뭐 일원이다 이렇게 강했던 것보다는 유리기판 이슈 같은 것들을 이제 버무려서 같이 강해진 면들이 있고요. JNTC라든가 필옵틱스 같은 종목도 뭐 나름대로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또 날씨가 여러분들 무진장 덥죠. 예, 지금 수도권도 덥습니다만 저 아랫역 지방은 뭐 폭염특보가 걸릴 정도이고 이게 한 내일까지 계속된다 그래요. 기상청 예보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난데없이 야 이거 6월 초 되자마자 폭염이냐 뭐 익히 동남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쪽에 더위 얘기 요즘 가끔 들으실 텐데 뭐 45도 50도 이렇대요. 우리나라 더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난 수준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겪기에는 굉장히 빠른 무더위가 온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원래 뭐 식품류로 인제 다 뭉개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없겠습니다만 오늘 저희 의미 있게 올라가는 것 중에 보면 인제 당연히 우리 빙그레 빙그레 오늘 신고가 나 가지고 마 11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7천 원인데 뭐 그래도 19% 올라 있는 가격이고요. 오늘 또 뭐 더위랑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농심 14% 올라 있고 우리 대장 역할하는 삼양식품 얘는 뭐 속도감은 인제 좀 떨어졌죠. 오늘 아까 장중에는 한 4-5% 5-6%까지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1%.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라면류라고 딱 한정을 해서 보면 오늘 이제 오뚜기 같은 것도 세요. 예, 오뚜기도 금요일 날도 올랐으면 오늘도 한 4-5%. 뭐 오뚜기 같이 사실 옛날로 보면 되게 비싼 주식이 많이 가긴 힘드니까 뭐 이런 것들 뭐 관련해 보면 뭐 비싼 주식이 꼭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새 탄력이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격 상관없이 이슈가 붙으면 움직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아까 또 장중에 초반에 마이너스 나다가도 또 김 관련주들 뭐 지금 다시 마이너스 돌았습니다만 CJ 푸드도 마이너스 5% 에서 13% 까지 플러스 났다가 아까 제가 봤던 한 10시 때만 하더라도 7-8% 플러스였거든요. 오늘 신고가 내고 다시 마이너스로 꺾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오늘 식품주 쪽이 유달리 강해요. 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보면 이제 세계 농업 식품 지수라고 있는데요. 식료품 지수인가? 세계 식료품 지수 뭐 그런 게 있는데 세 달째 일단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마 오늘 식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건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실적으로 깔 게 없을 것만큼은 다들 좋아지고 있었는데 제가 인제 요즘 그 지난 그 5월 중순에 뭐 삼양식품 이제 날아가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에요. 뭐 팬데믹 때나 인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보면 맨날 식품 뭐 식량 지수 올라가고 "식량이 모자라요." 이러면 맨날 비료주, 사료주 찾고 이랬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는 그러지 말라고 사료, 비료가 주인공이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차라리 스마트팜 같은 거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우동지팜 이런 게 뭐 오늘 세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섹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는 비료, 사료 찾는 것보다는 그냥 가공식품 찾으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풀무원 찾고 오뚜기 찾고 뭐 대상 찾고 농심 훌륭해 보이고 삼양식품이야 뭐 예 많이 갔으니까 인제 뭐 약간 이제 느림보 역할이긴 한데 그래도 뭐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식품주 쪽에서 오늘 굉장히 강세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인제 JCS 메디컬 제가 인제 피부 미용기기 쪽도
지지난주에 피부 미용기기를 왜 PF들이 다 하나씩 꿰차고서 살까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면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비올도 그렇고요. 이루다 뭐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프랑스 쪽의 뭐 업체가 20몇 프로 지분 산 다음에, 되게 웃겨요. 한 70-80%산 다음에 짜투리 20% 나 10%를 마저 사 가지고 상폐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20몇 프로 사고 나서 시장에 풀려 있는 72% 인가 되는 거를 전부 다 사 가지고 상폐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이걸 13,000원에 공개 매수를 얘기를 하니까, 13,000원 근접되게 오늘 한 20% 가까이 올라 가지고 JCS 메디칼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덩달이죠. 원택이라든가 뭐 이루다 같은 미용기기 쪽에 인제 관련주들도 아직 거의, 제가 봐선 거의 인제 그 PF들이 뭐예요, 그런 애들이 어쨌든 사 가지고 키워 가지고 또 더 비싸게 파는 그런 것들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PF들이 PEF예요. PF가 아니라. PF는 지금 건설이라든가 요런 쪽에 들어가 있는 인제 애들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애들이고, 하여튼 이런 녀석들이, 우리나라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은 거의 다 하나둘씩 사 가지고 뭔가를 좀 노리고 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밤 같은 데 보면 광고 보시면 뭐 그 탑 연예인급들 나와 가지고 인제 이런 뭐 홈케어 기기들 같은 것들 갖고 막 이렇게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인제 그게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15% 20% 이렇게 침투율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2-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 들어갈 여지가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피부 미용 기기들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 뭐 OP 마진이 40% 에서 50%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본체 깔아 놓고 소모품 가지고 계속, 진짜 거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체는 거의 뭐 무상 비슷하게 주고서라도 소모품 가지고 떼돈 번다는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고, 한 번 또 쓰면 몇 년 동안 장기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나름대로 치열하겠지만 돈을 버는 회사들이 많고, 또 글로벌적으로 아직 시장이 충분히 개척이 안 됐다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피부 미용기기 쪽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 종목 보면 오뚜기도 오늘 신고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한 석 달쯤은 된 것 같은데 화장품 쪽 대표주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종목 VT, 오늘도 신고가 났어요. 그리고 요즘 인제 극나노 공정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FST도 신고가, 그리고 지난주 중반부터 2차 전지 쪽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어느덧 52주 신고가 종목으로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군들이 오늘 강해요. 강한 흐름이고, 자,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같이 해볼 부분은, 우리가 지난 이제 6월 첫 주를 보내고 나니까 어이쿠야 이게 뭐 6 월장은 또 좀 기대를 막 해볼 만큼 좋은 장이 된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해석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지난 그 금요일부로 이제 액분이 되고 아마 오늘 첫 거래가 인제 액분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뭐 엔비디아 최근에 서학개미들 엄청나게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액분되고 나면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상상들을 하시면서 많이 샀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그럴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애플 AI 온디바이스 관련된 이벤트가 이제 오늘부터 일 주일 동안 쭉 있는데 여기에서 또 무슨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냐는 부분, 그리고 오늘 대주제로 보면은 2차 전지의 부활 내지는 2차 전지의 뭐 서막이라고 할까요? 대장주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작년 여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뭐 50-60% 70-80% 가까이 조정받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 동료 뭐 이 같이 하는 투자가들의 어떤 그룹의 심한 어떤 소외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취지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2차 전지 얘기들까지 좀 같이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네. 아 저 지금 일 주일 만에 한번 보시는데 점심때라 예 감흥이 좀 예 크지 않으신가요? 인사를 많이 안 남겨 주셨는데 자,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자, 지금 많은 분들 여전히 예 자리 잡고 계신데 가만히 계시면 또 졸리시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예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예 수신 설정도 해 주시면 좋고요. 예. 저희 뭐 환경에서 매일 8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3 부에 걸쳐서 오늘장 모사지 월요일부터 예 계속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인제 근 1 년이 됐어요. 매주 월, 화 이렇게 뵙다가 중간에 인제 많은 분들 참여를 하시면서 월요일만 3부 순서로 뵙고 있는데 12시 반부터 2 시까지 오늘장 모사지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규나 님 늘 와 주시는 우리 예 분이신데 오늘 보이시네 또. 예 우리 도미 님도 오늘에 이어서 또 수요일도 참고하신다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수요일 날 예 밤에 개인 유튜브에서 뭐 간단하게 라이브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고때도 같이 와 주시면 뭐 좋죠. 예. 자, 어쨌든 반갑고요. 예 환영합니다. 오늘 장이 쪼끔 뾰루퉁합니다만 사실 뭐 이런 장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아까 한 30 포인트만 이렇게 빠지다가 이게 '생각보다 좀 줄었네.' 뭐 이렇게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도 될 만한 분위기예요. 사실 뭐 코스닥은 또 지수가 1 포인트도 채 밀리지 않아서 빠졌는지 말았는지 뭐 감도 안 올 정도고, 뭐 코스피는 삼성전자 방향성에 맞춰 가지고 뭐 쪼끔 흔들리지만 지난주에 쪼끔 지수로 봤을 때 예 넉넉하게 뭐 올려 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웬만큼 빠져도 2,700을 금방 깨지는 않고 어쨌든 다시 올라와서 견디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이제 지난주에 워낙 장이 좋다 보니까 역시나 인제 주말 사이에 보면 뭐 "6월 달은 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월 달 주도하는 섹터로다가 많이 거명되는 게 뭐 AI 반도체, 또 바이오, 또 2차 전지 이렇게 삼두마차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요런 것들 위주로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주간 전망으로 보면 2,800을 뚫을 거냐 2,600을 깨질 거냐 뭐 이런 또 플러스 마이너스 100 포인트에 해당하는 뭐 이번 주 중에 인제 FOMC가 있는데 파월이 뭐 그렇게 시장에 지금 풍파를 일으킬 정도로 강하게 발언들을 안 하고 있는 추세라서 뭐 시장이 아주 고대하는 뭐 9월 달이라고 이제 못 박아서 뭐 금리 인하 시점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이제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어찌 됐든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는데, 시장에서는 인제 오늘 주말 사이에 있었던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 뭐 비농업 일자리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준도 이 데이터를 보고는 뭐 쉽게 금리 인하를 거론하기 어렵겠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을 하면서 금요일 날 미국장이 쪼끔 빠졌단 말이에요. 아주 애교 수준으로 빠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금리 인하와 인상과 관련된 민감도가 세계 1 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내릴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뭐 승마해 가지고 좋은 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반대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잠깐 부각이 된 것처럼 경제 지표가 좋은 대신에 금리 인하는 쪼끔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됐을 때 신경질적인 반응이 제일 크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또 공교롭게 그 단오절이라서 뭐 중국이나 홍콩, 대만이 다 안 해요. 일본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못 봤는데 하여튼 왜 아시아에서 이 열리는 시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시장이 그 약간 빠졌는데 금리 인하가 불확실 이후의 재료를 가지고 아시아 시장은 뭐 사실
금리 인하 쪽에 어찌 됐든 뭐 선호를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금리 인하 불확실을 가지고 뭔가 좀 조정 모드를 만들려고 했을 때 또 불가피하게 아시아에서 열리는 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초반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가 한꺼번에 중국 중하권 증시 것까지 다 얻어맞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살짝 있긴 하죠. 근데 뭐 한두 시간 지나니까 뭐 낙폭은 어찌 됐든 좀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원 탐사 이슈는 제가 정확하게 지난 금요일 날 사전적으로 뭐 저희 방이나 이런 데서는 저 기자회견 할 때가 피크니까 '그때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력 매도 의견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오늘도 올라가는 뭐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원 탐사나 시추 관련해서 뭐 주말 사이 공방이 많았죠. 일단 여야 간의 대치도 심하고 뭐 이 업체의 어떤 해명을 가지고서 우리끼리 막 결론을 내 가지고 뭐 "세금도 못 내는 회사가 무슨 능력이 있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냥 단순 착오였는데 "너무 오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는데 오늘 결국은 열어 보니까 뭐 장 초반에 일부 강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대개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아니면 이미 인제 현충일 전날쯤에 인제 고점 치고 빠지기 시작하던 애들은 이게 너무 이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고 프로젝트다 보니까 다음번 이슈가 다시 재부각될 때까지는 좀 불확실성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지금 자원 탐사 스케줄 보면은 뭐 이달 내로 산업부 주최로 해서 인제 개발 회의 개최가 있고 9월 달에 뭐 가스 관련된 그런 또 뭐 LNG 직도입 발전소 이런 것들 이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11 월이나 12월 돼야 인제 시추 탐사를 막 시작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인제 사전적으로 보면 진행하려면 잘 아시듯이 뭐 구멍 하나당 1,000억 정도 들고 뭐 미니멈 한 5 개는 파야 된다 이러니까 인제 이 예산을 국회에서 동의를 해줄 거냐에 있어서 야당 쪽에 또 반대가 지금은 극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어느 정도 인제 진전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엉성하고 어설픈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나중에 뭐 진짜 일말에 뭐 가치도 없는 뭐 '완전 뻥인데 이렇게 발표된 거였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로또 얘기 드릴 때 1,000 원어치 사 가지고 10억 대가 맞을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요. 최근에 또 불경기다 보니까 그렇게 복권방이 요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 1 등이 나온 데는 그냥 한 100 미터쯤 줄 서 가지고 계속 사고 계신 거 저희 영등포역 앞에 거기 열 몇 번인가 뭐 하여튼 나온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정말 저도 여의도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영등포역에 기차를 타고서 내려서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다 보면 거기는 정말 30-40 미터가 맨날 하루 종일 유지가 되는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많이 사시는데 물론 뭐 이게 시추랑 비교하기에도 쪼끔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뭐 정부나 여당의 논리라고 치면 1,000억 투자해서 2,000조 발견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한 거지 인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아무래도 국민적인 여론이나 동의가 어떤 식으로 갈 거냐인데 어 여러 가지 좀 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좀 의아한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은 좀 뚫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뭐 이거 그냥 개뻥이니까 덮고 가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연말 정도 되면 "캐 보자 일단. 뚫어 보자." 이렇게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인제 상업화는 아무리 잘 돼도 2030 한 3-4년 뭐 3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나 가스 관련주들이 당장 수혜를 받는다? 그거야말로 정말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그래도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10 년은 걸리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캐기 시작해서 상업화 생산까지 10 년은 걸린다.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솔직히 가스나 유가 관련된 종목이 움직인다? 뭐 너무 사실
앞서가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내년 이맘때까지 우리는 어떤 결론도 모르는 거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로또를 샀는데 815만 분의 1 이라고 하는 로또 1 등의 확률이 나한테 맞을 거라고 누가 그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기대치가 크니까 사 보는 거죠. 혹시라도 되면 대박이니까. 뭐 이런 심정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제가 봐선 작년도 여름에 초전도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뭐 "이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뭐 이런 류를 개발했다?" 놀랄 노자고 뭐 연관되는 2030-40 년도에 산업 뭐 크기가 뭐 6천 존이 뭐니 이래 가지고 막 설레발이 떨었었는데, 몇 주 정도 인제 그 검증하고 나선 거의 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대장주의 명맥은 몇 달이고 이어졌잖아요.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거 보시면 사실 그 뒤로도 더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물론 그게 옳다 아니다의 개념보다는 뭐 쪼끔 불확실하지만 너무 기대값이 큰 섹터의 주도주는 몇 개쯤은 살아서 움직이는 게 또 시장의 생리더라.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11월 달에 만약 하게 되면 뭐 시추라든가 이런 강관주, 뭐 드릴십이라든가 드릴 관련주, 특수 작업과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이 가장 빨리 움직이겠죠. 뭐 바로 캐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름과 가스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지난주도 뭐 그 흥구석유니 한국석유 이런 거 올라가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도 뭐 그냥 올려 붙이니까 뭐 어쩔 수 없긴 없었지만, 어 하여튼 뭐 얘기는 할 게 많지만 제가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일단은 어 뭐 이벤트가 끝났어요. 예. 이벤트 소멸. 지난 금요일 날 거기 탐사 대표가 얘기하고 땡. 예, 그다음에 더 진척이 될 건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시추에 준비를 해 가지고 11월 달부터 구멍 뚫기 시작해, 이런 게 인제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추이를 여름 지나야 인제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냥 무조건 일단 국회에서 예산만 확보돼도 한번 또 오르긴 하겠죠. 왜냐하면 캔다 인제 뚫는다 이렇게 되니까 기대값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애들 일부, 뭐 강관주라든가 아니면 뭐 시추, 그 지난 금요일도 다른 거 다 빠지는데 뭐 우림 PTS나 서암기계공업 같은 또 이렇게 시추와 관련된 얘기 애들은 좀 세고 이랬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지금 뭐 대동스틸 같은 거 마이너스 나다가 다시 플러스 나오고 뭐 이러던데, 뭐 이거를 모든 것들의 중심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재료의 가치가 존재는 한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무대뽀로 예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취향대로 뭐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로 보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시추가 시작될 즈음에 한번 또 움직이는 건 뭐 예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거니까요. 예. 그때 인제 다시 한번 배팅 뭐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물풍선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또 올 거다. 왜냐하면 민간 단체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현충일 맞아 가지고 한번 또 예 북한에다가 꽤 날렸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원래 그때 100 배로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해서 갑자기 또 뭐 한 몇백 개쯤 날라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또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제 한미 뭐 그 연합훈련 같은 것들이 열리고 있고, 또 그 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이 전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군사적인 도발 이런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요? 비군사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좀 골 때린 방식의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예 앞으로 몇 차례 좀 계속될 것 같아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아니 별거 아닌 데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움직이는 게 빅텍 같은 거 아침에
강하게 출발했어요. 근데 인제 출발을 해서 더 세진다기보다는 앞으로도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뭐 삐라 전단과 우물풍선의 공방은 계속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른 뭐 무기적인 어떤 교환보다는 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방산이라든가 우리 국방 리스크로 보면 아니 뭐 LIG 넥스원이나 예 항공우주나 현대 로템이 가거나 뭐 하나 시스템이 가줘야 되겠지만 항상 그런 애들은 안 가고 어 북한과의 어떤 이슈에 맞닥뜨려지면 맨날 빅텍이나 가고 예 스페코 가고 뭐 약간 예 약간 쩌리에 가까운 방산이라고 소위 예 네임화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이 그냥 움직일 뿐이라 이게 뭐 우리나라가 인제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 심각성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공식처럼 북한하고 뭐가 오가건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어디로 날렸다 이래도 올라가는 거 빅텍밖에 없잖아요. 스페코 그냥 옆에서 곁다리로 올라갔다가 당일 그냥 올라가고 뭐 미사일 맨날 날리는 거 아니니까. 날렸다 그러면 인제 아침 한 30-40분 쐬다가 흐지부지 되고 보통 마는데 뭐 오늘도 현재 음봉입니다만 어쨌든 우물풍선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지저분하게 좀 장기화된다고 하면 기분은 안 좋고 그렇다고 뭐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을 올려서 방산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북한하고 이슈는 빅텍 정도 그냥 예 모멘텀 플레이 정도 하는 정도 이상도 아닌 정도 예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HBM 제가 글쎄요 여러분들 뭐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예. 오늘 삼성전자 보면 음 지난주에 젠순왕이 뭐 삼성전자 기를 살려 줬는데 왜 갑자기 오늘 예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파는 것 같기도 하면서 삼성전자가 1%대 후반까지 밀리다 보니까 사실 지수는 지금 슬금슬금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뭐 그리고 뭐 주말에 뉴스 보셨잖아요. "7만 전자도 즐겁다." 이러면서 뭐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 사는 거에 뭐 동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뭐 노조의 파업 이슈도 그렇게 생산량에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도 왜 이럴까? 인제 금요일 날 우리 보면은 삼성전자가 사실 금요일도 별로 안 셌어요. 예 음봉 났고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게 인제 최태원 회장이 고군분투하고 있죠. 지금 뭐 집안일도 문제지만 해외 나가서 막 TSMC 회장 만나서 막 악수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하이닉스가 금요일 날 7%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오히려 인제 그날도 별로 안 좋았고 오늘까지도 안 좋고 분명히 지금 이재용 회장도 돌아다니고 있고 최태원 회장도 돌아다니는데 약간 뭔가 뭐라고 할까? 분명히 이재용 회장의 더 행보가 관심이 가야 되는데 시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방향성과 그 반응성은 오히려 뭐 최태원 회장이 더 조명을 받고 있죠. 지금 오늘 이게 참 웃을 일도 아닙니다만 뭐 SK 같은 거 오늘 신고가예요. 사실 아까 장중 기준으로 보면 52주 신고가 나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예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아까 장중에 18%나 올라서 10만 원 뚫어 가지고 신고가 나고 그랬어요. 뭐 SKC도 좀 강했고 그래서 야 지난주에 그 이혼 소송 이슈 나온 다음에 이게 혹시라도 SK 지분을 진짜 넘겨주게 돼서 10%도 안 갖게 돼 버리게 되면 49%쯤 외국인들이 또 변심해 가지고 또 강하게 "너는 능력이 없으니 물러나라." 이렇게 20년 전에 소보린처럼 요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값을 가지다 보니까 SK그룹주들이 지금 사실 현금 창출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기업 가치가 너무 좋아서 죽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표면적으로 뭐 안정적인 텔레콤하고 또 돈을 긁어대기 시작하는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타 계열사들 지금 문어발식으로 많이 뭔가 벌려 놔 가지고 사실
예, 지금 경금 마른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SK그룹도. 근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분과 지분을 갖고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을 시장에선 더 쳐주다 보니까 당장 일단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음. 네? 뭐예요? 예. 아. 제가 저의 얘기 시작할 때 저도 사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얘기하는 거 이 증권방에서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거에 해당에 맞춰 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필수 불가결하게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때 되면 개떼같이 또 기다리셨다가 "와 정치 얘기 시작했어?" 이러고서 한마디쯤 거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생기고 그러는데, 굳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정치적인 얘기 여기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 거의 없을 거고요. 제가 뭐 정치 평론가도 당연히 아니고 아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나온 얘기를 증권 중심으로 잠깐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 예, 정치적인 호불호를 가지고 길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요. 오해도 하지 마시고 채팅창 같은 데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호불호 얘기를 가지고 다른 분들 뭐 마음을 흔드시거나 아니면 내 주장을 피력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 예. 고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사실 불필요한 얘기잖아요. 예. 뭐 그 서로 어차피 양 진영이 있고 또 좋아하시고 뭐 쪼끔 호불호의 상황들이 다 각자 입장에서 있는데, 얘기를 섞다 보면 이게 좋은 결론이 나지가 않아요. 위아 더 월드가 안 돼요, 이쪽 얘기는. 그러니까 해 봤자 예 계속 쳇바퀴 도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걸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아까 뭐 스틸주들 그래도 좀 기대값이 있다는 대동 스틸 같은 거, 대동단결이네요 다시. 다시 올라오는데요. 예, 아까는 뭐 마이너스 나고 이랬었는데 올라갈 게 없어서 그런가요? 예, 다시 스틸류들이 예, 약간 움직이고 막 이러네요. 예, 제가 봐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죽진 않아요. 예, 다 죽지도 않고 제 생각엔 그 뭔가 캐내는 거 위주로 해서 시추를 위해서 전반적인 어떤 인프라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과 관련된 건 어쨌든 지금은 가타부타 뭐 시추할 거야 아닐 거야 이런 거에 있어서 공방이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얻을 게 있어 보이면 뭔가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들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시추를 안 하면 뭐 의미가 없겠지만 한다고 보면 이제 '그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아이디어로 참 할 수는 있으되, 여기에 인제 '많은 비중 넣어 가지고 하실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설명드리다가 쪼끔 내용이 삐졌는데, 저는 물론 이제 그 젠순왕이 얘기했던 거를 원문으로 읽은 게 아니라서 뭐 저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가 전 되게 무섭더라고요. 예, 젠순왕이 얘기했다는데 "삼성과 SK는 파트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젠슨왕이 얘기했다라는 걸 삼성전자 퀄테스트가 절대 실패한 게 아니고 우리도 삼성전자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만 따와 가지고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여전히 평가를 해 주는구만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사실 시장에 녹여 가지고 뭐 지수라든가 가격 쪽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보면은 뭐 냉정하게 보면 사실 대만 애들 위주로 다들 편제가 되는 분위기고, 주도하는 업체들이 다 대만이잖아요. 뭐 엔비디아, TSMC, 뭐 AMD 같은 경우는 다 수장이 그 대만 출신들이거나 대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꽉 잡고 있으니까 뭐 지네들끼리 솔직히 싸우는 그런 식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D램이나 낸드 쪽에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저밸류의 램 쪽으로는 삼성, SK가 많이 하고 있지만
니네들도 우리 거에 인제 고성능 CPU라든 고성능 GPU라든가 이런 것하고 붙일 만한 부재료로서의 어떤 HBM 이런 것들 생산해 주는 애들일 뿐이지 뭐 "주인공은 우리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씁쓸하다. 그리고 어느덧 엔비디아가 뭐 잠깐이지만 주말 그 전에 우리 현충일 때 뭐 시가총액이 잠깐 애플을 넘은 적도 있어요, 하루. 뭐 그 뒤에 애플이 좀 이번에 좀 주말 사이에 올라가고 엔비디아 살짝 빠져서 인제 시가총액이 다시 재역전이 돼서 쪼끔 차이가 나지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옛날에는 사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뭐 견져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비슷하니 마니 뭐 이런 정도 레벨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엔. 지금은 뭐 마치 삼성전자가 진짜 목을 메고 있는 절대 갑의 위치가 돼 가지고 시가총액이 뭐 넘버 3 정도 하는 데다가 젠순항도 세계 갑부 13등 정도 할 정도로 개인 지분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와 오다 보니까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예. '위상이 대단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어쨌든 저쨌든 AI가 뭐 일각에서 그 주말 사이에 보면 몇 년 몇십 년 내로인가 10년 내로인가 뭐 AI가 사람을 결국은 뭐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위해가 시키는 뭐 그런 식으로 진화될 거라 이런 우려들의 목소리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지금 한창 벌려 놓고 있는 AI를 이쯤 개발하고 맙시다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AI 이슈는 계속 전진을 하겠죠. 그나마 인제 규제를 한다든가 도덕적인 어떤 것들의 카테고리를 좀 개발을 해 가지고 걸겠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의 어떤 욕심이 그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서 막 광활하게 허용이 되었을 때 나중에 뭐 인간한테 오판을 일으킬 수 있는 AI가 등장할지도 모름입니다만 뭐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 최소한 10년 뒤, 20년 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뭐 현재로는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한데 여기 들어가는 저장 장치가 HDD보다는 SSD가 필요하다. 전력을 훨씬 덜 먹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서도 QLC SSD라고 하는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QLC SSD 한 대가 HDD 100대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 전력은 3분의 1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얘네들이 쓰는 전기를 어떻게든 절감을 해야 된다는 숙제가 명제로 있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온갖 뭐 요새 냉각주도 그래서 뭐 공조주라고 인제 포함이 돼서 움직입니다만 전력을 덜 먹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끔 등장을 하죠. 예. 전력 반도체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탑 20개 중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 내용 보면은 그나마 좀 유망한 주식이라고 딱 두 개가 거명이 돼요. 아모그린텍하고 RFICC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아모그린텍을 아침에 12,100원 밑에서 사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사직인 한 12,060원 이렇게 샀어요. 제가 아까 이동하면서 610 원에다 걸어 놨는데 600 원까지만 해 주고 지금 가격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요새 어쨌든 거래량도 좀 늘어나면서 어 우상향의 그래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요새 저전력 반도체로 쪼끔 조명을 받고 있는 회사가 예 요거 움직임이 괜찮죠. 코섹시스라고 요것도 전력 반도체 회사로 되어 있는데 요거 그리고 아까 기사로 인제 거명된 거는 RFICC가 있습니다만 뭐 얘는 아직 큰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전력 반도체 앞으로 뭐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인 게 분명하고 오늘 인제 전기차가 인제 큰 주제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인제 해석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오늘 포함해서 최근 2-3일 동안 제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얘죠? 아무래도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세지 않나 싶어요. 뭐 그거 말고 쪼끔 더 진행이 된 걸로 치면은
PNT 같은 거, 예, PNT 같은 경우가 근 한 보름 전에 한 4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7만 7천 원이니까 아까 고가가 8만 2천 원, 지금 더블 정도 났어요. 한 보름 정도, 한 3주 거래되면서 이렇게 인제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었고, 아까 신고가 났다고 하는 대주전자도 뭐 7-8일 전에 인제 장대 쓰고 나서도 지치지 않고 일단 윗방향을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얘도 뭐 4월 달에 8만 원대였던 게 지금 이제 12만 원, 뭐 바닥 기준으로 한 40-50%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하다못해 뭐, 예, 이제 보기도 귀찮아 인제 이러실 종목일 수도 있지만, 에코프로도 최바닥 8만 8천 원에서 오늘 10만 원 쪼금 중반까지 갔으니까 바닥에서 한 20%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내려가면서도 작년 여름 이후에 몇 번이고 짧은 반등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일직선으로만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가면서도 몇 번쯤 반등은 있었죠, 짧게.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인제 그 액면 병합인가? 이게 뭘 해 가지고 이게 150 인게 인제 30 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최근에 8만 8천 원도 인제 5배 하면 약 40 몇만 원 정도를 인제 바닥으로 보는 거죠.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인제 이 액분이 돼 가지고서 인제 가격들이 5 분의 1로 됐으니까 인제 가격이 쪼끔 작년에 그 150만 원에 비해서 뭔가 좀 수치가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음.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요 2-3 일짜리 반등에 대해서 뭐 각각의 해석이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거 잠깐 뭐 어차피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오르는 거야.' 이런 해석부터 되게 인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통계 조사를 보면은 로이터 통신이 뭐 컨설팅 업체가 미국 소비자 중심으로 한 1,100 명한테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랑 가격하고 성능이 같으면 뭘 사겠냐고 얘기했더니 한 20% 정도가 전기차를 얘기했다라 그래서, 이게 인제 타이틀은 "전기차 안 사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전기차 안 사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솔직히, 예,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로 생각보다 전기차 사겠다는 사람 비율 많은데 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 뭐 엊그저께 자원 탐사 관련해서, 물론 이거 다른 예지만 탐사해 가지고 기름이 발견될 확률이 20%만 돼도 이건 대단한 거니까 "무조건 캐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예, 여기 미국 사람들이 비슷한 조건일 때 전기차 사겠다는 비율이 20% 라고 하면, 그럼 비슷하게 성능이야 내연기관차에 어차피 안 떨어지는 거고요. 뭐 그만큼 오래 가느냐 아니면 충전이 쉽느냐만 해결이 되면 뭐 전기차가 성능에서 떨어져서, 예, 못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20%만 돼도 사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거의 현재 2배 정도의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거를 80%가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고 '전기차를 안 사네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보다 2배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예,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뭐 우리나라 전기차는 물론이고, 예, 배터리 업체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강세를 띠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 미국과 또 유럽, 뭐 또 튀르키예 같은 데가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인제 제동을 거는 방식을 높은 관세를 매김으로써 인제 비싸게, 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 자국에 팔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이제 가격 허들을 매김으로써 좀 막아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인제 대중 관세에서 비껴나가 있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인제 '좋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인 거고요. 그리고 음 네. 이거 주말에 그 있었던 기사 보면은 뭐 사실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 요즘 막 공장 만드는 것도 지연시키지, 생산량 목표도 낮추지 막 이러고 있잖아요. 현대기아차만 지금 그냥 꾸준히 계속 하던 대로 한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인제 차이가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요즘 "한국 전기차가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뭐 아직 점유율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2020 년도에 3% 밖에 안 됐던 전기차 점유율이 최근에 11.2% 까지 올랐다. 10대 다니다 보면 전기차가 한 대는 현대기아차다, 이런 정도면 진짜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옛날에는 뭐 3-4년 전만 해도 100대 다니면 한 3대 정도만 현대기아차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비율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쨌든 그 간극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지난주 원래 전기차 섹터나 이런 게 올라갔던 직접적인 요인은 GM의 전기차가 그 전달보다 한 50%좀 더 팔렸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재료가 됐던 거죠. 크게 보면 한 월 5천 대밖에 안 팔렸는데 갑자기 8,500 대가 팔려 가지고 그거 뉴스에 인제 많이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2차 전지도 인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자동차 렌트나 할부에는 또 직격탄이지 않습니까? 직격탄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낮은 할부에 뭐 차를 렌트나 할부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데, 한창 고금리니까 못 샀던 차를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쪼끔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직격을 맞은 게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인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안 좋은 거예요. 원래 금리 인하랑 상극인 게 자동차 할부랑 건설하고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좀 운신의 폭이 커지는 업종이고, 오히려 고금리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무적인 불안정성으로 제일 인제 확대되는 게 건설이랑 제약, 뭐 바이오 섹터이고, 자동차 할부 면에서도 고금리는 불편하죠. 아무래도 높은 할부로 사기에는 부담된다, 이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뭐 유럽 쪽에 인제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뭐 관세, 이번 주에 비공개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4 일부터 적용이고, 뭐 제가 알기로는 기사 그냥 뜨문뜨문 나온 걸로는 뭐 한 20-30% 정도 더 매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인데, 뭐 하여튼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뭐 지난번에 전기차 관세 많이 올렸고, 여타 인제 미국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나라들이 어쨌든 중국의 전기차가 너무 싸잖아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뭐 BYD 전기차가 승용차로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우, 이 걔네들 만드는 전기차 보면은 뭐 여전히, 물론 우리가 품질 가지고 뭐 논하자고 치면 "형편없을 거다."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지만, 어쨌든 가격은 무진장 착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2천만 원 안쪽으로 준중형차 이상급 정도 되는 게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걔네들 현지 기준으로 뭐 1,000만 원대 초중반 정도의 전기차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참 대단히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인제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내수가 꽉 차서 뭐 잉여된 부분들, 이게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뭐 공산품 계열이나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세계로 범람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인제 유통 질서 뭐 를 좀 어지럽힌다, 이래 가지고 세계 각국들이 인제 중국산 뭐 해외로 풀리는 걸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죠, 지금 관세 가지고. 자,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제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얘네들 뭐 전략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기차 요새 안 팔리니까 뭐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가 잘 팔려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얘네도 노림수가 있다 보니까 최근처럼 이제 업황도 안 좋고 이럴 때, 요럴 때 인제 "전기차 투자하자." 이래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배터리나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한대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당장 배터리 공장 뭐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구하느라 급해졌다." 이런 기사도 지난주 후반에 나왔는데, 요런 내용들도 알고 보면 그럼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 뭐 중국산 LFP보다는 우리나라 거 어쨌든 쓰는 빈도가 좀 있겠지 당장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지난주에 또
공교롭게 뭐 에코앤드림이라든가 요런 것들 중심으로 저 새만금 쪽에 뭐 그런 이제 개소식 비슷하게 뭐 이벤트도 좀 있었어요. 전구체 생산과 관련된 뭐 그런 것과 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대박천국 일부에서 예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결국은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꾸역꾸역 플러스인데 백광산업이라고 이거 제가 일주일에 35%인가 나 가지고 뭐 그 안에서는 어쨌든 우수한 성과가 나왔던 종목인데 이거가 그 가성소다라 그래서 전구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그 세정 역할하는 원료인데 얘네들이 새만금 바로 옆에 인제 공장이 있다 보니까 "여수보다는 얘네들에서 많이 쓸 거다." 이러면서 거기다 얘네들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올 하반기 3,000억 내년도 4,500억 이렇게 투자해서 공장 증설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거의 각도가 지금 보면은 거의 한 65도 각도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여름 작년 봄 그 거래 정지 맞기 전에 저도 한번 다시 그 계속 끌고 나가서 꽤 수익을 봤던 회사인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성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백광산업 뭐 지금도 우뚝 서 있죠. 예 상당히 모양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렇다고 지금 전기차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음 보통들 뭐 "무슨 소리야. 전기차 안 팔린다는데 미친 거 아니야? 뭐 지금 전기차 관련된 거 뭐 2차 전지 사라 그러면은 누가 사?" 엄청 뒤어 가지고 작년 여름부터 뭐 60-70% 빠져 갖고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전기차 관련된 거 사세요." 이러면은 미친놈 소리 딱 듣기 딱 좋은데 지난주 후반부터 제가 안다라는 유튜버들이나 경제 전문가 뭐 증권 전문가라고 소위 유튜브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100 이면 100이 다 사라 그래요 지금. 예. 다 사라고 합니다. 물론 다 사라고 하면 그게 맞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업황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대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냥. 예. 그리고 상황도 안 좋고 근데 뭐 다만 리튬 가격은 연초보다는 좀 올라 있기도 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무엇보다도 저가 전기차들이 인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전기차의 허들이 뭐예요?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충전인데 둘 다 해결이 되게 생겼다 이거죠. 싼 전기차 나오지 고속 충전 초고속으로 되지 이런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축이 될 테니까 전기차의 인제 2차 그 바이어들 1 차는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흥미 삼아 재미 삼아 뭐 탑 티어라는 측면에서는 사 보고 이랬는데 이런 수요는 인제 끝난 거고 진짜로 인제 세컨카나 뭐 실구매해 가지고 열심히 쓸 사람들이 인제 가격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못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제 싸지니까 그 충전도 좀 쉬워지고 이러니까 인제 다음 예 레벨로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제 계층들이 모아진다. 근데 관건은 뭐냐면 그거예요. 경제가 앞으로 뭐 단기든 장기든 무너지면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안 바꾸고 그냥 쓰죠 사람들이. "에휴 저거 뭘 돈도 없는데 뭘 바꿔." 이렇게 되는 거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뭐 골디락스 수준으로 계속 가게 되면 교체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글쎄요. 양극단이에요. 뭐 최근에 주식시장의 호황을 통해 가지고 큰돈을 만진 사람들이 인제 큰 수요를 일으킨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빠진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또 뭐 팬데믹 이후에 뭐 보조금을 받았든 뭘 하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서민 계층은 또 돈들이 말라 가지고 실제 대중적인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제 화장품이나 뭐 먹거리들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해외 나가면 비싸겠지만 상대적으로 가성비 있는 것들을 미국에서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이 인기를 끄는 거다.' 이런 관점도 있거든요. 예. 물론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옛날에는 '품질도 별론데 싸다.' 이걸로 인식이 좀 많았다가 최근에는 뭐 품질도 나름대로 하여튼 해외 수출용은 좋고 가격도 제법 올라 있고 또 비싼 거 많이 팔고 이러니까
예,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가. 그리고 전기차 팔리다 안 팔리면 막 1,000만 원씩 할인해 주고 그러는데도 파는 거 보면 정상적으로 파는 건 도대체 얼마나 남겨 먹고 파는 건지, 예, 얼마든지 믿으면서 파는 건 아닐 테니까 아무리 할인을 해도 평상시에 얼마나 남기고 파는 거냐라는 걸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떼돈을 벌고 있다. 요새 여러분들 뭐 신차 고려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봐도 그냥 뭐 옛날에 우리가 언젠가 샀던 가격하고는 뭐 천차만별이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가격대가 올라가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되죠. 요새 SUV 뭐 대충 옵션 달아서 사면 4천만 원 정도 우습게 넘어가고, 승용차도 뭐 3천만 원대, 경차도 조금 붙이면 2천만 원 이러니까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거에 맞춰서 기능도 물론 올라가고 이렇게 씁니다만 어찌 됐든, 예,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면서 사실 제가 준비해 온 자료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막 순간적으로 반영되고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일반 전기에서들 몇 개도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변압기, 뭐 제일 일렉트릭도 올라가고 세명전기 이런 거 가는 거 보니까 요 며칠 한 2주 정도, 예, 조정 좀 받았죠. 뭐 일렉트릭이라든가 전선유들이 고점에서 좀 조정 받았는데, 아이고 뭐 썩어도 준치라고, 예, 부자는 망해도 3 대는 간다 그러더니, 예, 아무리 고점을 치고 빠져도 또 그냥 매갈이 없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예, '나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놈이야.' 이런 걸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또 7%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예.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제 전기, 아까 뭐 전원 오늘 또 전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난감하지만 AI를 확대시키고 상용화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속도감을 가지려면 이제 전기가 모자라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가 모자라다기보다는 딴 데 쓰던 거를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돌려야 되면 결국 전기가 모자란 거죠. 뭐 전체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전기가 모자라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2030년 정도 됐을 때 인제 AI 쪽으로만 쓰이는 전기가 뭐 지구 현재 발전량의 한 3분의 1 쯤 되면은 여타 전기를 뭐 그대로 생산한다는 전제로 보면 어떻게든 더 분할되고 관리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증설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2050 년까지 원전을 3배 정도로 증설한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체코 수주 관련해서도 이제 다음 달 정도에 프랑스와의 어떤 결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미국이 현재 한 100기 정도 가까이 원전이 되는데, 이걸 지금 발전 용량 기준이겠지만 3배 정도 확대한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6 기인데 2기 정도 지금 짓고 있고, 이번에 11차 계획에서 3+1 이었죠. 큰 거 3 개, SMR 하나 요렇게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 다 하게 되면 이제 한 30 기가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뚝딱거리고 뭐 짓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짓는다라고 하거나 인제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집트, 체코 뭐 이런 쪽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도 그렇고요. 원전 쪽에 대해서 인제 자꾸 어쨌든 증설을 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이 안고 있는 또 구조적인 문제들 같은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어쨌든 원전 확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예, 뭐 느리지만 원전주가 어떻게 됐든 뭐 가장 인제 핵심은 체코 원전의 수주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뚫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확률은 반반인 것 같은데 약간 우리가 후발주자 개념이라서 역전이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대값을 가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오늘 유독 점심 넘어가면서 원전 포함해서 지금 전기 종목들, 그리고 아까 제가 "내일까지 최소한 더워요." 예, "더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진짜 덥네요. 예. 자,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도 더 갔어요. 뭐가요? 예, 뭐가 더 갔습니까? 빙그레 지금 막 상실력을 해요. 예, 26% 까지 올라갔는데, 예,
빙그레가 오늘 아주 예, 빙그레 웃습니다. 빙그레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히 예, 반그레 정도 이상 될 것 같은데 음, 농심도 13%나 올랐고요. 삼양식품은 이제 약간 무게를 잡고 있어서 뭐 워낙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올 2월 달에 16만 원짜리가 지금 64만 원을 갔으니까 거의 한 뭐 4배 간 거 아닙니까? 2월 달 대비해서 한 달에 한 배씩 올랐다 할 정도로 오른 거니까 뭐 사실 농심이 요새 뒤늦게 좀 붙었는데 마치 이제 농심 요새 움직이는 거 보면 그 HD 현대일렉트릭은 1년 반째 그냥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작년 3분기 실적이 안 나와 가지고 한번 꿀렁대 가지고 200 선 깨고 막 내려갔었죠. 예, 많이 처졌다가 인제 급피치를 올려 갖고 얘는 LG 일렉트릭은 이렇지만 HD 현대 일렉은 또 이게 그래프가 다르다고요. 이 그림이 아니라 그냥 계속 오른 거. 거의 뭐 조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계속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하여튼 얘도 고점에서 뭐 최고 지난번에 한 열흘 전쯤인가요? 이 31만 원대 갔다가 오늘 마이너스 저점이 있었어요. 25만 원대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 6만 원? 고점에서 거의 한 20% 가까이 예, 조정이 있고 나서 오늘 급반등으로 7%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이게 무슨 선이냐. 네. 다시 21선 정도 복귀가 되면서 거의 그 수직 낙하될 뻔했다가 예, 다 이렇게 뭐 쥐고서 딱 움켜쥐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하여튼 전력, 전선 뭐 이런 쪽 예, 죽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냥 얼마나 깊이 겨울잠을 자느냐 이런 정도지 겨울잠 잔다고 죽었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수소 이슈는 그렇게 오늘 뭐 아주 뭐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는데 현대차가 이제 미래 먹거리 수소 준비를 끝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 퓨얼셀이나 이제 SOFC 관련된 그런 섹터들도 예, 볼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뭐 몇 주 전부터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벤트가 온디바이스 AI 쪽에 애플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건데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 어, 얘기 한번 나와 가지고 세게 올랐던 게 예, 태성이라는 종목이 예, 오늘도 뭐 강해요. 오늘도 두 자릿수 올라갔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상처였는데 이게 AI 뭐 애플 AI 쪽에 뭐 수혜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 기사로 이제 거명되는 거 보면 이수 페타시스나 뭐 자화전자 뭐 큰 주식 중에서는 LG 이노텍 이런 것들 예,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신박한 개념의 뭐 신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 제품에다가 AI 특히 오픈 AI라든가 이런 것들 챗 GPT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시연하는 것들이 아마 주력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밤부터 해서 14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아마 주중에도 충분히 무언가 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온 디바이스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이제 뭐 특화되어 있는 분야는 저는 오늘은 조금 난감하게 빠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음성 인식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예, 모든 게 음성으로 조작되는 사회가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뜬금없이 지금 야 요새 예 그 치과 관련해서 흐름들이 안 좋았네요. 2차 전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레이가 오늘 모처럼 18%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강합니다. 예 흐름들이. 자 그리고 예 오늘 지수가 물론 예 오전 아주 뭐 약할 때는 아까 제가 인제 풀이를 "야 이 중국 시장 지는 거 우리나라가 온몸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 같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낙폭은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엔비디아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지금까지 뭐 매우 좋은 성과를 올리셨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낙폭은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데, 뭐 제가 만든 그림은 아니고요. 예. 어 요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엔비디아가 역사적으로 2000 년도 이후에 한 5번 정도 벌써, 그러니까 5번 정도 벌써 분할을 했어요. 액면 분할. 그러니까 얘가 옛날로 치면 도대체 지금 얼마짜리인지 상상도 안 되는데, 이번에가 사실 크게 분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분할할 때 이 비율을 보면 뭐 2대 1, 2대 1, 2대 1, 뭐 두 주를 세 주로 나누는 것도 있고요. 되게 웃겨. 또 네 주로 나누는 것도 있고, 이번에 인제 10 주로 나누는 걸로 되게 큰 비율로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인제 그래프 유심하게 보시면 이게 웃긴 게, 분할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며칠 안 있다가 이렇게 빠져요. 빠집니다, 좀씩. 지난번에 여기 2021 년도 때도 하고 나서 쪼끔 오르다가 좀 빠졌어요, 꽤. 이게 지금 5번의 전례를 보면 엔비디아가 분할 등록되고 나서 뭐 어쨌든 탄력이 싸 보이거나 인제 소액주주가 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와 그러고 붙을진 모르겠는데, 과거의 5번의 사례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빠졌다 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오늘 밤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그래프의 추이를 보면 쪼끔 오르는 신용하다가 좀 꽤 빠지더라 이런 게 있어서, 과거에 2분의 1 이나 3분의 1 요렇게 할 때도 이랬는데, 이게 10분의 1인 게 뭐 훨씬 파격적으로 한 거죠. 예. 뭐 가격이 10분의 1이 됐으니까 1,200불 하던 게 120불 됐으니까 '진짜 싸 보여.' 이러고서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의 한을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매수를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 그러면 여러분 주식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제 X분해에서 싸졌으니까 무조건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 누가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이런 누구나 뻔히 보이는 상황. 근데 물론 뭐 엔비디아가 앞으로 몇 분기 내지는 뭐 2-3년 동안 계속 절대적인 수익을 계속 끌어올릴 거다. 뭐 AMD가 도전하고 인텔이 도전하고 해도 지금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뭐 넘어설 만한 뛰어남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뭐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엔비디아가 저만큼 또 한 걸음 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지금 누구도 알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른 대안이 없어.'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누구나 뻔히 보이는 수익이 과연 창출이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증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이거를 강력 매도 의견 드리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매매는 결코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많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공짜 점심을 그렇게 막 안겨다 드리겠습니까? 세상 이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가뜩이나 최근에 이게 뭐 120 불로 10분의 1로 된다고 한들, 뭐 그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뭐 20-30 불짜리가 120불 된 거니까 사실 많이 올라온 거죠. 그거에는 뭐 변함이 없는데, 지금 기어코 더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뭐 날아갈 때는 PER 단 아무리 갖다 붙여 봤자 다 소용없는 거지만, 아주 최근 자료 기준으로 보면 PER이 거의 40배 돼요, 엔비디아가. 근데 삼성전자가 한 12배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한 9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세계에서 제일 힘있게 날아가는 애들한테 뭐 PER이 40 배고 50 배고 100 배고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날아갈 때는 재료가 안 되는데 고점 치고 빠질 때 보면 '비쌌구나.'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40 배쯤 된 엔비디아가 과연 이게 싸서 가는 거냐, 아니면 뭐 앞으로 충분히 더 2배 3배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저퍼주로 다시 바뀔 것 같으니까 가는 거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물론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학개미들이 뭐 우리나라에 13조나 엔비디아를 샀대요. 우리나라 개인들 투자가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어 어쨌든 제가 봐서는 지금 정도 엔비디아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래요. 쪼끔 덜 먹고 관리 좀 해야 되는 레벨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뭐 액면 분할이라고 하거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주식이 10 배가 되고 예 가격이 10분의 1이 됐다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최근에 목표치가 1,200 불, 1,300불 정도에서 뭐 2,000 불, 3,000 불 부른 사람은 없잖아요. 뭐 1,200 불이면 지금 120 불이 된다 그래도 어차피 목표가에 다 다다른 것인데 예 이따가 사실 밤에 제가 오늘부터 대박 천국 2 부에서 어 마찬가지로 인제 비슷한 논리로 베스트셀러라는 코너를 제가 단독으로 10 시부터 좀 한 20분 정도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삼양식품이 이따가 인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재료를 마치 미리 좀 운을 띄워 놓는 개념인데 삼성 뭐 삼양식품이 최근에 1 0 원대에서 막 3 0원 4 0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목표가가 5 0만 원이었던 리포트들이 갑자기 6 0만 원이 되더니 일주일 만에 또 뭐 5 0만 원대 쑥 돌파하니까 7 0만 원을 올려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 되니까 인제 6 0만 원 막 움찔움찔하니까 8 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격이 올라가는 대로 목표 주가를 올려서 내보낼 거면 애당초에 제시한 목표가는 이게 뭐냐. 6 0만 원이 됐는데 60만 원으로 제시해 놨는데 6 0만 원이 넘으면 팔라 그래야지. 그게 상식적 아닌가? 이거를 70, 80 간다고 똑같은 애가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올려서 높게 제시하면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고집스럽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따가 뭐 좀 정리되는 대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목표가를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10% 이상씩들 계속 올리고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물론 뭐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는 쇼잉 효과가 있긴 하지만 결코 이게 오래갈 지금 이게 올해 이미 갔는데 물론 증설도 한다 그러고 앞으로도 더 뽑아내고 뭐 수익이 당분간 유지되거나 더 늘어날 확률이 많긴 하겠지만 주가도 그에 걸맞게 빠른 속도로 전진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거를 지금 막 사지 못해서 안달을 내야 될 땐가 아니면 엑시트를 잘하기 위해서 좀 예 잘 관찰을 해야 될 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문자님은 뭘 연속으로다가 그렇게 올리셨길래 계속 이렇게 삭제를 계속 당하고 계신가? 예? 아니요. 엑시트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같이 60만 원 넘을 때 삼양식품 80만 원 간다 이거 사 가지고 진짜 80만 원 가서 몇 분 드시게 될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62만 원대 2주 전에 리포트 나온 그걸 쓴 사람이면 솔직히 우리나라 제일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격이 오면 목표가 선정된 만큼 오면은 팔라고 해야지 맞는데 그 목표가를 또 올린단 말이에요 맨날. 예. 저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 아니 팔라 그래야죠. "제가 이 가격까지 맞췄어요." 이러니까 인제는 "파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목표가를 더 올려 버리면 어떡해요. 예. 그러면 영원히 주식을 팔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못 팔잖아요 그러면. 언제 팔아요 계속 목표가를 올리면. 예. 여러분들은 팔아야 되는데. 예. 자 하여튼 잘 파는 거에 대해서 이따가 10 시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대박천국 2부 끝나고 단독 코너로 오늘 10 시부터 10시 25분 정도 제가 할당을 받게 되는데 다른 분들과는 쪼끔 더 다른 시각에서 맨날 사라고 하는 거야 뭐 다른 분들 많이들 얘기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잘 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2부 대박천국 10시 밤 2부 순서도 좀 봐 주시고
9시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10시부터 한 20분 정도 제가 홀로 사회자랑 대담하면서 또 얘기하는 코너가 있으니까 매주 밤 10시 정도, 뭐 좀 늦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허락하시거든 와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뭐 엔비디아 지금이야 뭐 최상급이죠. 근데 예, 하여튼 과거에 몇 차례 사례를 보면 액분 후에 조만간 꽤 큰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예가 5번쯤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죠? 이 제가 없는 지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5번이나 액분 이후에 오래지 않아서 조정이 꽤 있었다는 거. 예. 이게 과거에 5번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예, 참고를 하셔라.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섭다. 예,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살짝 뭐 피레침을 막 꽂으러 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뭐 진짜 수건 돌리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돌려갖고 요 비싸게 산 거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없는가 이런 것들 찾아보는 그런 순서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얘기들은 이제 고성능 칩이 나오니까 결국은 다음번은 로봇 싸움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K푸드 목표가 막 80만 원짜리 나오는데 매주 목표가 올라가는 거 반갑긴 하지만 이제 있는 분들이 어떻게끔 엑시트를 잘할 것이냐의 의미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저희는 우양 제가 금요일 날 추천했다가 상한가도 나왔는데 오늘 뭐 마이너스 나길래 잠깐 사가지고 간단하게 점심값 벌고 나왔습니다. 우양도 최근에 냉동김밥 핫도그 이슈로 매우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네, 지금 화장품 쪽 오늘도 뭐 VT 신고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화장품 수입 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2% 차지해서 역대급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런 게 어쨌든 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오늘 물론 이제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알테오젠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바이오 USA라든가 아스콜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같이 이렇게 제형 SC로 피하 주사 맞는 것에 대한 제형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6월 달에도 이렇게 하순까지 열리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학회나 이벤트가 많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피드러그로 역시 이제 요새 항암과 뭐 비만 얘기가 많지만 치매도 만만치 않아요. 치매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뷰노라든가 뭐 퓨처케미 진단 시약이라든가 치매 판별 프로그램 같은 것 쪽으로 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좀 시간이 거의 뭐 다 마무리가 됐는데 어찌됐든 제가 봐서 뭐 실적으로 2분기에도 숫자가 놀랍게 나올 화장품이라든가 바이오는 오늘 물론 이제 금리 불확실 때문에 좀 내려가지만 마찬가지로 반대로 금리가 또 내려요 이렇게 확실해지면 또 제일 많이 오를 업종이 또 바이오예요. 그리고 식품 쪽 여전히 뭐 스테디한 움직임이고 자동차 괜찮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약진에 저는 기대를 해보면 하다. 그리고 뭐 이번 달 이슈지만 Y랩이라든가 이런 거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이슈 거기다 이제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은 뭐 단발 재료인데요. 저출산 관련된 거 아직 로드맵 안 나왔죠. 요거도 아마 6월 달 내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저출산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까지 해서 월요일 날 3부 순서 오늘장 뭐 사지 정리 드렸고요. 아주 간단한 10초 안내 하나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같은 시간대라 조금 걸리긴 하는데 우리 와우넷 방송 통해서 또 장중 공개 방송 8시 반부터 수요일 날 제가 하니까요. 혹시라도 뭐 여기에서 계시다가 또 조금 한번 들어볼까 이러실 분들은 공개 방송 쪽 와우넷으로 오셔서 8시 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하니까요. 내일 모레 그렇게 오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순서 3부 이렇게 마감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